확진자 발생 비중이 높은 수도권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 행사를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할 경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도 거리 두기와 소독 등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십시오. 코로나19 극복,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십니까?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 하루 스포츠계를 돌아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스포츠 출발합니다.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단 첫 정규 시즌 우승 확정까지 매직 넘버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 NC 경기부터 봐야겠죠. 대전에서 한화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2, 3위가 1패씩 하지 않는 이상 NC는 이겨야만 자력으로 우승 축포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경기는 NC가 한화에 6회 초 현재 3대7로 지고 있습니다. 2위 경기 LG 경기도 보겠습니다. 2위 LG는 3위 KT의 반경기 차로 쫓기는 상황에서 기아를 만났는데요. 이 경기는 6회 말 현재 LG가 기아에 6대3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잠실에서는 4위 키움과 5위 두산이 만났는데요. 승차는 단 한 경기 차. 두 팀의 오늘 경기는 현재 키움이 두산의 5회 말 현재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또 문학에서는 롯데 대 SK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기는 현재 7회 초 롯데가 SK의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KBL 프로농구 코트에서는 공동 3위인 원주 DB 대 고양 오리온의 경기가 진행 중인데요. 이 경기는 현재 4쿼터 원주 DB가 고양 오리온스에 52대 61로 지고 있습니다.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KB손해보험 대 우리카드의 경기에서 KB손해보험이 세트스코어 3대1로 이겼습니다. KB손해보험의 새 얼굴 외국인 선수 케이타는 40득점으로 맹활약하며 성공적인 V리그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반면 지난 시즌 창단 후 처음으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던 우리카드는 개막 3연패에 빠졌습니다. 한편 여자부에서는 현대건설이 한국도로공사를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이겼는데요. 이 승리로 연승을 기록한 현대건설은 2승과 승점 5점으로 선두로 올라섰고, 반면에 도로공사는 시즌 첫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현대건설의 외국인 선수 헬렌 루소는 23득점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정지우는 12득점, 양효진은 10득점을 보탰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이 3경기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린츠와의 2020-2021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제2조 1차전에서 팀이 2대0으로 앞선 후반 17분에 교체 투입됐고, 후반 39분 비니시우스가 머리로 준 공을 받아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이번 시즌 9호이자 3경기 연속골인데요. 토트넘은 루카스 모우라의 결승골, 상대 자책골, 또 손흥민의 추가골에 힘입어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자가격리 중인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재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오며 오는 29일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호날두와 메시가 맞대결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는데요.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는 호날두가 바르셀로나 경기 24시간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을 예정이라며 음성 판정이 나오면 호날두는 경기에 출전해 메시를 만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이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귀국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광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는 첫 승을 거둔 8월 23일 신시내티 레지전을 꼽으며 경기 때는 떨리고 집중하느라 몰랐는데 인터뷰에서 울컥했다며 내 꿈을 이룬 게 기뻤다고 회상했습니다. 김광현은 올해 재활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도 잘 만들면 내년에는 더욱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종현의 스포츠. 네, 국내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트의 류청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벤투호 대 김학봉 스페셜 매치가 큰 관심을 모았는데 이번에는 여자 축구 대표팀이 비슷한 대결을 했죠?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22일에요. 파주 스타디움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20세 이하 20세 이하 대표팀과 여자 A 대표팀이 경기를 벌였는데요. 경기는 1대 0으로 A 대표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 두 팀 모두 내년에 이제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A 대표팀은 내년 1월에 국제축구연맹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올림픽 대표팀 선발전을 앞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세 대표팀은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의 경기력 제고를 위해서 축구협회에서 두 경기를 잡았는데 1차전은 공개를 했고요. 2차전은 공개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 하지 않을 예정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제 중계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두 팀이 소집 그리고 연습에 방점을 좀 찍고 있는데 이게 중계가 됐을 때는 조금 부담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2차전은 중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중계 자료가 나가게 되면은 경쟁하게 되는 상대 팀들이 그 자료를 갖고도 분석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으니까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만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언제 들으면 전력상 A 대표팀이 무조건 우세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여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선수단의 어떤 풀 자체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이 최근에 보면 A 대표팀에 진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 지금 허정재 감독이 이끌고 있는 U20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3년 전 17세 대표팀부터 계속 함께 해오고 있어서 조직력이 굉장히 좋은 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 때도 보면은 전반에는 뭐 대등한 경기, 오히려 찬스는 20세 이하 대표팀이 더 가져갔을 정도로 그런 전방 압박 이런 부분들이 좋았는데 역시 후반이 되니까 체력이나 경기 운영에서 언니들이 조금 더 앞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경기는 근데 직관이 가능했다고요, 관중들. 네, 일단 1000장 정도 표를 팔았는데 공식 판매량은 350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입장 관중, 그러니까 뭐 기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441명이었다고 하는데 일단 뭐 판매 수로 보면 적은 것 같지만 주중이었고 오후에 한 걸 생각했고 이게 또 파주였거든요. 괜찮은데요? 그래서 여자 선수들이 연차 내고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있었다. 네, 어쨌든 여자 축구 열기가 조금 뜨거웠던 것 같고 경기력도 뭐 말씀하셨지만 정말 치열하게 해서 남자 대표팀의 스페셜 매치보다도 재밌었다. 뭐 이런 평가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 정도예요?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게임 안 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팬들의 바람은 어쨌든 여자 축구 대표팀의 올림픽 본선 진출일 텐데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까지 합류하는 게 쉽지 않아 큰일이네요. 네, 현재 지금 유럽 무대에 지소연, 조소연, 이금민 선수가 잉글랜드 무대에서 뛰고 있어요. 슈퍼 에이스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자 대표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 과연 플레이오프 예선 때 이 선수들이 차출돼서 올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뭐 피파가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여자 대표팀 같은 경우 IOC 올림픽 위원회 주관이지만 여자 대표팀은 올림픽이 A매치에 포함이 되거든요. 최근에 피파가 내린 해석에 의하면 자가격리 기간이 5일을 넘어설 경우에는 이 의무 소집을 피할 수 있다라는 코로나 시대에 맞춘 새로운 조항을 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4일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가는 선수들의 차출도 어떻게 보면 피할 수도 있지만은 들어오는 선수의 차출도 소속팀들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는 것도 콜린 벨 감독의 상당한 큰 고민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최선의 상황은 그때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선수들이 그런 부담 없이 오는 거일 텐데 그래서 이제 콜린 벨 감독이 이번 소집에는 26명의 선수, 특히 그동안 소집하지 않았던 30대 베테랑 선수도 다수 선발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있다. 자, 중국과의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일단 그래서 조직력을 좀 끌어올려야 되고 콜린 벨 감독이 사실 전반에 좀 밀린 거에 대해서 20세 이하 대표팀은 많이 모였는데 우리는 많이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일단 이긴 거에 방점을 찍었다고 얘기를 했을 만큼 이제부터가 좀 중요하고요. 소호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베테랑들도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을 것으로 보이니까 조직력을 끌어올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파 선수들, 이 선수들이 다 공격진과 이제 미드필더가 있는데 이 결정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콜린 벨 감독이 좀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K리그도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올 시즌 코로나 때문에 개막이 5월에 하다 보니까 단축 시즌이 됐고 전년 시즌보다는 약 한 20% 이상의 경기 수가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K리그 1은 정규리그 이제 2경기, K리그 2는 3경기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K리그 1은 현재 우승 다툼 굉장히 치열하죠. 네. 그리고 강등 싸움, 1위 싸움 이상으로 치열합니다. K리그 2도 지금 K리그 1 내년 시즌 K리그 1으로 다이렉트 승격을 할 수 있는 우승팀을 가리는 대결 그리고 최종 2위는 또 올 시즌은 특별하게 바로 또 승격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플레이오프 경쟁 요게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1, 2위가 승점이 같고 마지막 11, 12위는 또 한 점 차인데 현재 10위 부산, 11위 성남, 12위 인천까지는 강등 사정권에 있는데 지금 성남이 경기를 하고 있죠? 네, 지금 성남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후반 27분, 28분 현재 2대1로 이기고 오유, 있습니다.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네. 성남이 사실은 한 골을 먼저 내주고 시작을 했는데 나상호 선수와 토미 선수가 전후반에 연달 골을 터뜨리면서 역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성남이 11위인데 12위인 인천 유나이티드와 승점 1점 차입니다. 오늘 승리를 거두고 인천이 내일 부산 경기에서 패한다면 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인천의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게임이네요. 근데 최근 흐름으로는 성남이 상황이 좀 안 좋아 보였는데요. 성남이 최근에 5연패를 당했었어요. 아하, 네. 거기다가 그 앞전에도 무승부였기 때문에 6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경기도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경기를 뒤집는 어떤 역전의 근성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거기다 김남일 감독도 이 앞전에 23라운드 강원전에서의 어떤 퇴장 징계 때문에 이번 라운드까지 벤치에 앉지 못하는 악재도 같이 겹쳤었는데 네. 어쨌든 성남도 이 팀도 과거에 이제 기업 구단 시절에는 무려 K리그 우승만 7차례 했을 정도의 명가거든요. 명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선수들이 강등만은 피하고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남일 감독이 벤치에 앉지 못한 상황. 그럼 어떻게 지휘를 하게 되는? 관중석에서 하나요? 제가 봤는데 아까 중계에서 잡히더라고요. 관중석에서 이제 앉아서 코치가 나란히 앉아서 둘이 이제 경기를 보고 있고 아까 토미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을 차는 상황에서 잡혔었는데요. 아마 전반이 끝나고는 지휘를 했을 거고 경기 전으로는 하지만 경기 중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네. 최근에 K리그 규정이 약간 바뀌어가지고요. 과거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엄격하게 네. 제한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부터는 전자기기도 아마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퇴장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제가 너무 된다고 냉정한가요? 해도 뭔가 일종의 핸디캡은 주어지는 거죠. 즉각적인 어떤 코치들과의 상의나 이런 걸로 최대한 빠르게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쨌든 무선 전자기기라도 가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상황에 대한 판단의 시선이 코치들과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위에서 볼 때 더 잘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서 그 K2의 네. 전남 드래곤즈의 정경준 감독은 퇴장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위에서 상당히 많이 보는 자진해서 일이 있었고 올라가서 이거 봐요. 열 제가 이 경기 생각 정도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진에 많이 찍혔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네. 왜 올라가서 보시는 거냐? 그러니까 위에서 다 잘 보인다. 그거요. 예. 우리 게임할 때도 왜 그 위에서 포메이션 보면서 하면 되게 잘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차이가 있다면 그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이 있으면 내려오실 수 있는데 김남일 감독은 이제 내려올 수 없다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핸디캡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게다가 또 성남의 리그 최종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강등권 탈출 경쟁을 하는 부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이 오늘 경기에 더 살을 거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만일 성남이 승점 1점 혹은 승점을 아예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정말 마지막 경기에 피가 말리는 상황인데 아직 다른 경쟁팀인 인천과 부산 내일 맞대결을 갖습니다. 이 팀들도 경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승점을 얻지 못하고 내일 만약에 인천이 승점을 확 가져가는 경우가 되면은 성남은 정말 절박한 상황이 뭐 12위 상태로 최종 라운드를 치를 수도 있어야 돼요. 네네네. 그랬는데 부산도 만약에 잔류를 확정하지 못했다. 그러면 두 팀 중에 한 팀만 살아남는 정말 이건 서바이벌 게임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성남이 2대1로 이기고 있는 상황은 성남에게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일단 가고 있는 그런 전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세 팀 가운데는 가장 유리한 쪽은 부산이고 인천이 정말 최악이네요. 네, 이 마지막에 가면 그 승점 1점과 한 골이 얼마나 큰지 그렇죠.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부산은 일단 뭐 성남이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지만 25라운드 기준으로 보면 성남보다는 승점 3점이 앞서 있고 인천보다는 4점이 앞서 있어요. 사실 부산은 내일 경기에서 비기면 잔류가 확정입니다. 왜냐하면 네. 인천과의 승점 차이는 4점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한 경기당 이제 걸린 승점이 3점이잖아요. 부산은 지난 경기에 수원과 비긴 것이 정말
환상적인 승점 1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뭐 모두가 경기를 보고 있겠지만 부산은 좀 마음 편하게 경기를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인천과 부산의 맞대결. 두 분은 이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경기가 되게 흥미로운 게 이런 거 진짜 부담돼요. 부산이 지금 감독 대행 체제예요. 네. 이기영 감독 대행인데 이기영 감독이 바로 2016년에 인천을 정말 강등 위기에서 구해냈던 어떻게 보면 인천 팬들과 구단에게 은인 같은 지도자였죠. 근데 이제 2018년에 인천을 떠나고 이후 코치 생활을 하다가 지금 부산의 감독 대행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인천의 명운을 지금 그 과거의 또 감독이 이렇게 됐나요? 지게 되는 예, 거죠. 저도 이게 되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저는 무승부를 예상을 해요. 참 교묘하게. 피해가죠. 네. 싫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 정 기자님. 제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럼 조금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부산이 지지 좋아요. 않는 이런 거 경기를 할 수 좋아요. 있을 것 같다. 뭐예요 그게? 왜냐하면 지지하는. 부산이 사실 네. 지난 경기에 수원과 비기긴 했지만 경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단단하게 지키면서 빠르게 역습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말씀하셨듯이 이기영 감독 대행이 위기 때 정말 빛을 발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살아남는 법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잘 아는 인천을 맞아서 분명히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것이다. 승점 1점을 얻어가면서 무조건 마지막 경기에 몰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승점 1점 이상 가져가는 경기가 될 것이다. 정말 인생의 아이러니인 게 이기형이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인천 팬들이 그때 생존하고 나서 이기는 형이라는 별명을 직접 붙여줬는데 지금 이제 인천은 이기영 감독 등이 이기는 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아하, 또 이렇게 바뀌는 참 이제 인간만사 세웅짐합니다. 네, 어쨌든 강등권 경쟁만큼이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K리그 1의 우승 경쟁인데 이 이야기 잠시 쉬었다 와서 다시 나누겠습니다. 스포츠 잘 압니다. 김종현의 스포츠. 4분이나 전에. 금요일 밤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시고요.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투의 류청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원 대 성남의 경기는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추가 시간 많이 줬네요. 네, 추가 시간 4분을 받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원이 전반 8분에 김건희 선수가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앞서갔지만 전반 17분에 나상호 선수가 골을 터뜨렸고요. 후반 31분에는 토미 선수가 PK를 2번 차는 상황에서도 성공시키면서 왜 2번 쳤죠? 그 성남이 사실 서보민 선수가 이 PK를 얻어냈거든요. 근데 이제 토미 선수가 골을 넣고 골 뒤풀이를 하고 있는데 주심이 PK를 다시 차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요? 다시 보니까 서보민 선수가 먼저 뛰어들어가서 다시 찼는데 토미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2골 모두 성공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 시간만 잘 버티면 성남은 거의 사실상 강등을 피하기 쉬운 잔류권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시즌만큼은 울산이 좀 무난하게 우승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상황이네요. 울산이 무려 지금 3개월 가까이 선두 자리를 계속 이어왔는데 그래요. 물론 지금도 선두입니다. 지금도 네. 선두인데 사실은 이제 다득점에 앞서서 있는 승점은 같은 선두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일요일에 드디어 전북하고 올 시즌 리그에서는 마지막 맞대결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올 시즌 K리그 우승의 향방이 재밌네요. 가려지게 됩니다. 울산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게 한때 승점을 5점 차까지 벌렸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올 시즌만큼은 울산이 드디어 우승 징크스에서 탈출을 하는구나 싶었는데 최근 6경기에서 2승밖에 거두질 못했어요. 그게 결국은 발목을 잡았고 특히 지난 라운드 라이벌 포항과의 동해안 더비에서 무려 4골 차 0대4로 패하면서 아이고. 이제 전북과 승점이 같아졌습니다. 네. 이 두 팀이 일요일 날에 만난다는 게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스플릿 라운드의 묘미가 이런 거지만 정말 누가 이렇게 마지막 경기에 잡아놓았나 그러네요. 생각이 진짜. 승점도 같은 조금 상태로. 들고요. 네. 사실 울산이 모든 면에서 우리합니다. 사실 울산이 저희는 다득점이 먼저기 때문에 51골을 넣고 있고 전북이 43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8골이나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승점이 똑같아 하더라도 사실상 울산이 승점만 같으면 우승하는 시나리오인데 그러네요. 득실차가 이 7골. 경기에서 이제 뒤집혀 버리면 0대1로만 패해도 벌어놓은 8골이 그냥 차이가 없어집니다. 게다가 운명의 장난처럼 시즌이 끝나고 FA컵
홈앤드 어웨이가 있는데 이 상대도 전북이거든요. 근데 울산은 지난 시즌에 전북에게 이제 우승컵을 빼앗긴 이 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도 패하게 되면 앞서 이제 남은 이 두 경기 전북과의 경기에 따라서는 정말 무관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가져갈 수 있고 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맞붙기 때문에 제가 앞서 오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축구를 올 시즌 K리그를 아무것도 보지 않으신 분도 일요일에 울산과 전북 경기만 보시면 한 시즌을 다 보신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 질문 제가 했었는데 군내 치고 안 보고 있었다. 그랬더니 류 기자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진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일요일날 무조건 봐야겠네요. 야, 자 어쨌든 뭐 잠깐 얘기하셨지만 지난해 상황이 굉장히 떠올려집니다. 그리고 강해지고 있어요. 향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해도 울산이 우승에 상당히 가까웠었죠. 이제 최종 라운드 돌입 당시에 울산이 승점 3점 차로 앞서 있었고 그때는 다득점이 전북에 앞서 있었어요. 근데 울산이 홈에서 허무하게 또 포항에게 무려 1대4로 패해버리고 전북은 홈에서 강원을 잡으면서 이게 승점이 뒤바뀌어 버리게 돼. 승점은 같아졌지만 다득점에서 오히려 네. 전북이 앞서면서 뒤집혔는데 아까 유청 기자가 트라우마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울산 팬들이 불안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해놓고 올 시즌 이렇게 좋은 스쿼드로 잘해왔는데 마지막에 이걸 놓쳐가지고 고작 3경기에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울산이 결국은 트라우마를 깨면서 가야 2005년 이후 무려 15년 동안 우승이었거든요. 오.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의 롯데나 LG 같은 그런 팬들의 왜 LG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팬들의 그 트라우마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있습니다. 예. 깨야 됩니다. 울산은 깨고 이걸 깨지 싶습니다. 못하면 이게 15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또 갈 수도 있어요. 완전 저주를 퍼부으시는데. 그렇게 16년 만에 우승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쁨이 더해지겠죠. 야. 근데 지금 네. 구성상 지금 우승해야 됩니다. 오, 이건 또 무슨 어떤? 왜냐하면 울산이 투자를 시작한 지가 이제 3, 4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2018, 2019년에 영입했던 선수들이 그 뭐라고 할까요? 전성기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지금 전력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다음 시즌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드래곤볼을 모았으니까 지금 우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요즘 스포츠계에 자주 쓰는 표현이 윈나우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우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 무조건 그런 지금 말이 우승해야 있어요. 돼. 오. 그걸 위한 스쿼드를 구축을 했거든요. 울산은. 예,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팀들이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할 때 초반에는 젊고 유능한 선수들을 모으는 경향이 있어요. 20대 중반 아니면 늦어도 후반 정도에 모으는데 울산은 30대 초반 선수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우승하려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85년생은 이근호 선수 같은 선수들을 모았는데 이근호 선수가 이제 86년생이니까 내년에는 한국 나이로 37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물론 기량은 좋지만 계속해서 불안감이 늘잖아요. 그리고 울산도 그런 면에서 이겨야 되고 86년생이 36 아니에요? 네, 내년에는 이제 37이 되는 거죠. 아니죠. 지금 내년에 36 그런가요? 아닌가? 네, 나이는 하여튼 왜 이렇게 30대 기억이 후반입니다. 정정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근호 86년생들 선수는 예민하거든요. 85년생이고 내년에 네. 37이 됩니다. 네, 예. 제가 맞게 있는 얘기했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죄송합니다. 다만 네. 소호정 기자가 얘기한 게 작년에 물론 다득점이 로 졌다고 하지만 다득점도 한 골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1대4로 지지 않고 3대4로만 졌어도 우승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은 정말 우승에 가까웠다라는 표현은 조금 아깝고요. 문을 열어놨는데 전북이 그냥 들어간 거죠. 문은 울산이 열었는데 잠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박탈감이 울산 팬들이 상당히 크고 정말 우는 팬들도 있었거든요. 왜 그렇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예. 올 시즌은 정말 우승하기를 강력하게 바랐고 거기까지 오긴 왔습니다. 일단 전북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인가요? 아까 트라우마도 잠깐 얘기하지만 미디어데이 때 2위인 전북이 굉장히 여유 있어 보였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인가요? 사실은 이게 쫓아가는 입장이 아까 전에 얘기드렸지만 승점 5점까지 벌어졌었으니까 전북 팬들도 그때는 올해는 리그 우승은 글른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따라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추격하는 입장이 여유가 있고 쫓기는 지금 울산의 상황은 굉장히 좀 여유가 사라져버린 거죠. 근데 이게 이럴 때는 맞대결이 중요하잖아요. 그 전적이. 울산이 밀린다고요. 네. 울산이 6월 28일 홈에서 0대1로 패했고요. 9월 15일 원정에서도 1대2로 패했습니다. 그래서 김도훈 감독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길 때가 됐다. 타임이다. 네, 왜냐하면 타임. 지난 경기에 겪었거든요. 올 시즌 포항을 2번 다 잡았는데 포항이 이길 때가 돼서 이제 포항이 한번
울산이 잡혔거든요. 그랬으니까 김도훈 감독은 그 아픔을 딛고 이제는 우리가 이길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여유를 좀 보였고 지난 경기에서 패하고도 사실 이번 경기가 승부처가 아니라 전북을 잡으면 된다라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딱 먼저 한 골만 넣는다면 울산이 편하게 우승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구는 그런 좀 이렇게 타격 사이클 이런 게 있는데 축구도 그런 게 있을까요? 축구 올 시즌 근데 이제 전북 울산 팬들이 불안해할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전북전에 항상 울산이 먼저 변화를 줬어요. 근데 그 변화가 일종의 자충수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2번 다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팬들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김동훈 감독에게 늘 하는 얘기가 하던 대로 하실 거죠 라는 얘기고 김동훈 감독도 일단 미디어 데이 때는 플랜 A죠.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겠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부상 중이었던 이청용 선수가 전북전에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올 것으로는 보이는데 네. 안타깝게도 100%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결승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긴 나올 건데 어쨌든 이청용 선수가 없었을 때도 울산이 강했지만 창의력이나 아니면 여유 부분에서 좀 떨어졌거든요. 이청용 선수가 나와서 중심을 잡아준다면 우승 전문가라고 했는 그 전북을 맞아서도 좋은 경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 자 여러분 운명의 시간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번엔 유청 기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참, 진짜 감사한 거예요? 네, 저는 1대1 무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울산이 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주니오 선수가 올 시즌 경기당 한 골 정도의 골을 넣고 있는데 저는 뭐 계속 이게 좀 플랜 A로 나와서 울산이 치고 받는다면 누구와도 지지 않는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쪽으로 무승부를 거둘 것 자 같습니다.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무승부 예상은 빼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까 오승환 아나운서가 사이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사이클에 맞춰 본다면은 전북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 왜냐면은 지금 울산 지금 팬들 저희가 안 게시판 난리 짚은 났어요, 부분이 지금. 있는데 지난 경기에 울산이 크게 진 것뿐만이 아니라 불투이스와 비온 존슨이라는 수비와 공격의 중요 외국인 선수 2명이 퇴장을 당했어요.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용 자원도 줄어버렸고 전북은 반면에 지난 2번의 경기 스코어와 다르게 어쨌든 다 완승이었거든요. 울산전이.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흐름을 좀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 가져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키플레이어를 꼽아볼까요? 두 분 다? 저는 울산에서는 당연히 이제 주니오 선수라고 보고 이청용 선수가 나오더라도 100%가 아니고 결국 골을 넣어야 지지 않는 경기를 할 수 있잖아요. 주니오를 보고요. 저는 전북에서는 계속해서 저평가 받고 있지만 사실 제일 잘하는 한교원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한교원 선수 지난 경기에 나와서 이제 추가골을 터뜨렸는데 한교원 선수가 뭐 스타성은 떨어지지만 정말 꾸준한 선수거든요. 그 선수가 이제 드디어 저는 스타가 한번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네. 서우정 기자님. 저는 울산은 조현우 선수요. 올 시즌 정말 잘하고 있는데 전북 포항 같은 큰 경기에서만 유달리 실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 정말 온몸을 다해서 막아줘야 될 것 같고 네. 전북에서는 EPL에서 활약했던 모두 바로 선수 지난 2차전에 1골 1도 맹활약했습니다. 네. 이 선수 대단히 활약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꼭 보시길 바라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스포츠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승원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김정현 아나운서입니다. 스포츠. KBS 58분 날씨. 당분간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 중심으로 있겠습니다.